깻잎, 이렇게 드시면 간, 신장, 심장장기가 손상됩니다. 한국인의 밥상에 빠질 수 없는 채소 중 하나가 바로 깻잎입니다. 그러나 이 깻잎, 잘못 먹으면 내 몸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혹시 깻잎 이렇게 먹고 계신가요? 깻잎은 알짜배기 영양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채소입니다. 눈 건강에 좋은 베타카로틴이 당근보다 많고 철분 무기질도 풍부합니다. 또 칼슘이 굉장히 풍부하다고 소문난 시금치보다도 깻잎의 칼슘 함량이 5배나 더 높습니다. 깻잎은 천연 항암제이자 식탁 위의 명약이라고 할 정도로 건강에 훌륭한 효능이 가득한데요. 하지만 모르고 먹으면 내 몸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깻잎을 드실 때 반드시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과 다양한 효능, 좋은 깻잎을 고르는 법, 신선한 깻잎 보관법 등 건강보약 깻잎을 제대로 먹는 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건강지식조상소 건강뱅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상추와 함께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쌈채소가 바로 깻잎인데요. 고기나 회를 드실 때 깻잎 한 장 두고 그 위에 마늘, 고추와 쌈장 살짝 올려서 한 입 크게 먹으면 상상만으로도 저절로 군침이 절로 도는데요. 깻잎은 들깨의 잎사귀로 독특한 향이 주는 풍미가 뛰어나서 쌈채소, 잡내 제거용과 같이 아주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한 채소입니다. 하지만 건강채소 깻잎도 반드시 주의하셔야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깻잎을 건강하고 맛있게 드시기 위해서 나에게 맞는 채소인지를 먼저 아셔야겠죠? 그럼 지금부터 깻잎을 주의하셔야 할 부분과 깻잎과 함께 드시면 우리의 수명을 건강하게 연장시킬 수 있는 최고의 궁합식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신장 병력이 있는 분입니다. 깻잎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칼륨은 우리 몸속에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 주기 때문에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주어 칼륨이 부족하면 피로감이 몰려들고 무기력해진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칼륨은 신장에 좋지 않는 분들께는 크게 무리를 줄 수 있는데요. 신장 병력이 있으면 칼륨 배출이 원활하지 않고 이는 고칼륨 혈증으로까지 이어질 뿐만 아니라 근육이 약해지고 심장 부정맥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깻잎은 일반인 기준 하루 권장 섭취량은 30g인데요. 성인 손바닥 크기의 깻잎 한 장이 3g 정도 되니 10장 정도 드시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장이 좋지 않으신 분들도 하루에 5장 내외로 드시면 큰 걱정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깻잎에는 천연 항암제로 불린 만큼 안토시아닌과 폴리페놀,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기 때문인데요. 이 성분은 우리 몸속에 활력을 주고 육체 피로를 해소해 줄 뿐만 아니라 몸속의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노화를 방지하고 항암 효능까지 있으니 적정량을 잘 지켜서 신장 병력이 있으신 분들도 꼭 챙겨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열이 많은 체질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따뜻한 성질의 깻잎은 부작용이 거의 없는 채소 중 하나로 건강 효능이 뛰어나서 한약재로도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차가운 음식을 먹을 때 같이 먹으면 소화를 돕고 위장의 기운을 따뜻하게 보호해 배탈이 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이 많은 체질의 분들은 깻잎을 과하게 드실 경우 오히려 소화기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깻잎이 소화기관에 과한 열을 유발하여 만성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설사와 복통, 알레르기 증상까지도 나타날 수 있으니 몸에 열이 많으신 분들은 유의하셔서 섭취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두 번째로 혈전 용해제를 드시는 분입니다. 깻잎에는 심혈관 질환에 정말 중요한 비타민 K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많은 양의 비타민 K는 혈액 응고를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혈전 용해제는 혈전을 예방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사용되는 약물입니다. 그런데 비타민 K는 혈관 내부의 혈전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단백질의 생성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혈전 용해제와 함께 비타민 K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용해제의 효과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깻잎을 과다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섭취량을 하루에 10g 이하로 제한하셔야 합니다. 또 깻잎을 생으로 섭취하기보다는 데쳐서 비타민 K 함량을 조금 완화시켜 드시길 권장드립니다. 네 번째로 위산 가다나 위산 역류의 증상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고기에 깻잎 싸 드시는 것을 좋아하시거나 깻잎이 몸에 좋다는 얘기에 다소 과하게 드시고 난 후
트림이 나오면서 속이 되려 불편해졌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 계실 텐데요. 깻잎은 신맛이 강하고 자극적인 특징이 있고 식물성 섬유와 자극성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위산 분비를 자극합니다. 따라서 깻잎을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면 위산 과다나 위산 역류의 증상이 악화될 수 있는데요. 평소 위산 과다나 위산 역류의 증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섭취량을 하루에 10g 이하로 제한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또 깻잎을 생으로 먹는 것보다 데쳐서 드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만일 과하게 섭취하셨다면 물이 위산에 희석되어 위벽에 자극을 줄이는 효과가 있으니 물을 많이 드셔주세요. 자, 그럼 맛도 좋고 향도 좋은 깻잎에 어떠한 효능이 있길래 우리 밥상 식탁에 꼭 빠지지 말아야 하는 식품일까요? 그 이유 중 첫 번째는 뼈 건강입니다. 깻잎에는 칼슘이 풍부하여 뼈 건강에 매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골다공증, 골감소증 환자들은 물론 성장기 청소년에게도 튼튼한 뼈를 갖는 데 매우 유리한 식품입니다. 깻잎의 칼슘 함량은 100g당 211mg으로 우유보다 칼슘 함량이 2배 많고 먹으면 뼈가 튼튼해진다는 시금치보다 5배 정도 많은 칼슘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칼슘이 뼈에 잘 들러붙도록 하는 단백질을 오스테오칼신이라고 하는데 깻잎 속의 비타민 K가 바로 이 오스테오칼신 합성을 촉진하여 관절 건강, 뼈 건강에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두 번째로 치매 예방입니다. 일명 한국의 허브라고도 불리는 깻잎에는 로즈마린산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농촌진흥청 연구에 따르면 깻잎의 로즈마린산이 실제 로즈마리라는 허브보다도 약 7배 정도 더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연구를 통해서 이 로즈마린산이 뇌세포의 대사 기능을 촉진시켜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뇌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 분해를 억제하는 기전으로 작용하여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이 밝혀져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깻잎에는 뇌 건강과 관련된 가바라는 성분이 풍부하다고 합니다. 가바는 뇌혈류를 원활하게 하고 신경 안정 효과가 있는데요. 이 성분은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우울증 조절에도 효과를 보여 실제 일본에서는 이 성분을 활용한 영양제를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치매 예방을 비롯한 뇌 건강에 좋은 성분들이 깻잎에는 아주 풍부합니다. 세 번째는 항암 작용 효과입니다. 깻잎의 녹색 색소 속에는 파이톨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파이톨은 암세포를 억제하고 제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NK 면역세포를 활성화한다고 합니다. 특히 위암에 대한 항암 효과가 탁월하다고 하는데요. 부산대학교 연구팀의 한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고 합니다. 깻잎의 파이톨 성분을 추출하여 위암세포에 처리를 한 후 6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다시 관찰하였을 때 위암세포의 수가 현저히 줄어드는 것으로 보아 피아토리 암세포 증식 억제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깻잎은 항암작용의 효과까지 가지고 있는 채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깻잎에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는 영양소를 잘 섭취하기 위해서는 무엇과 먹어야 더 좋은 궁합일까요? 첫 번째는 고기입니다. 고기를 구워 먹을 때 빼먹을 수 없는 게 바로 쌈인데요. 많이들 쌈 드시지요? 그 중에서는 상추, 깻잎은 없어서는 안 될 감초 같은 존재인데요. 깻잎의 비타민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생으로 먹을 때 가장 영양소 섭취를 골고루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고기는 양질의 동물성 단백질이 가득해서 반드시 챙겨 드셔야 하지만 비타민이 부족하고 콜레스테롤이 높은 것이 치명적인 단점인데요. 그런데 비타민이 가득한 깻잎과 함께 드신다면 영양적인 모든 면이 충족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깻잎에는 심혈관 질환에 정말 중요한 비타민 K가 가득하여 소고기의 콜레스테롤을 낮춰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콜레스테롤은 동맥내벽에 쌓여 쇠퇴화되어 동맥경화를 유발하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야 하는데 소고기를 아예 먹지 않고 지내기란 쉽지 않죠. 때문에 비타민 K가 풍부한 깻잎을 함께 드심으로써 동맥경화를 미리 방지하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소고기를 비롯한 돼지고기, 닭고기 등의 육류는 대부분 콜레스테롤이 높기 때문에 드실 때 반드시 깻잎을 함께 드시길 권장드릴게요. 또 소고기는 소화가 되면 장내에서 산성이 되어 자극을 줄 수 있는데 대표적인 알칼리성 채소인 깻잎과 함께 드시면
이를 중화시켜 소화기관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고기를 비롯한 육류와 깻잎은 서로 상부상조하는 좋은 궁합의 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고기를 드실 때는 꼭 쌈채소로 깻잎을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계란입니다. 신경 써야 할 일이 갑작스럽게 많이 생기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일이 생겼을 때, 충분한 수면을 하지 못했을 때, 머리가 띵하고 멍한 느낌이 드는 것을 브레인포라고 합니다. 이 브레인포 증상 자체를 두고 보았을 때는 질병이라고 칭하지는 않지만 이를 무심코 여겨 오랫동안 방치해 두었을 경우 치매로 발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반드시 관리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럴 때 필요한 식품이 깻잎과 계란입니다. 한국의 화부, 깻잎은 그 명성에 걸맞게 강한 향기가 나는데요. 이 향기 속에 바로 로즈마린산이라는 성분이 풍부하다고 합니다. 이 성분은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이 분해되는 것을 막아주어 쉽게 말해 뇌의 신경세포가 죽어가는 것을 막아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달걀에는 뇌 기능과 신경계 발달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콜린이라는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어 달걀을 섭취할 경우 인지 능력 향상과 노화로 인한 신경계 문제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달걀이 기억력을 증진시키는 세포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한다면 깻잎은 그 뇌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이 사라지지 않도록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여 뇌 건강에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깻잎에는 뇌혈류 및 뇌에 공급되는 산소량을 촉진시켜 학습 능력 향상, 기억력, 감퇴 예방 등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 가바라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이는 뇌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나 긴장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치매 예방과 뇌 건강을 위해서라도 꼭 깻잎과 계란은 함께 챙겨 드셔야 한답니다. 그리고 계란과 깻잎은 궁합도 좋지만 함께 지었을 때 맛도 좋아 깻잎전, 깻잎 계란찜, 깻잎 계란국 등 다양하게 활용하여 드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두부입니다. 깻잎과 두부를 같이 먹으면 맛과 영양 모두에서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깻잎의 특유의 향과 두부의 부드러운 식감이 잘 어울릴 뿐만 아니라 깻잎의 향긋한 향이 두부의 풍미를 더욱 살려준다고 합니다. 또한 깻잎과 두부는 함께 섭취하면 영양적으로 더욱 균형 잡힌 식단을 구성할 수 있는데요. 두 식품 모두 칼슘이 풍부한 식품으로 그 중에서도 깻잎은 시금치의 5배에 해당하는 칼슘 성분이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깻잎과 두부를 함께 먹으면 엄청난 양의 칼슘을 섭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깻잎에는 눈 건강에 필수적이며 뼈와 치아 건강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A와 혈액의 산소 운반에 필수적인 철분, 임산부에게 필수적인 영양소인 엽산이 풍부하고 두부 또한 철분과 단백질이 풍부하여 두 가지 식품을 함께 섭취하는 것은 면역력 강화와 눈 건강, 뼈와 치아 건강, 심혈관 건강까지 현대인에게 가장 필요한 영양소들을 복합적으로 얻을 수 있는 훌륭한 식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깻잎과 두부는 깻잎 두부전, 깻잎 두부김치, 깻잎 두부찌개 등 다양한 요리에도 활용할 수 있어 맛과 영양을 모두 챙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검은콩, 서리태입니다. 깻잎과 같이 먹으면 뼈에 좋은 궁합으로는 최고인데요. 식품의약품 안정처 자료에 따르면 검정콩 서리태 속에는 뼈를 강화시켜주는 칼슘, 마그네슘, 이소폴라본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깻잎 속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칼슘과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급상승하게 되는데요. 두 가지를 함께 드시면 골다공증으로 인해 뼈에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골밀도를 유지하고 눕히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검정콩 속 이소폴라본은 칼슘의 흡수를 높이는 비타민 D의 활성에 관여를 하여 갱년기 여성의 골 흡수를 현저하게 감소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노후 생활을 힘들게 하는 골다공증에 좋은 깻잎 검정콩 주스를 만들어 드셔보세요. 깻잎의 놀라운 효능들과 좋은 궁합의 효과를 알게 되었으니 이제 기본적으로 좋은 깻잎을 고르는 것도 아셔야겠죠? 먼저 깻잎의 앞면에 붉은색이나 검은 만점이 있는 것은 좋지 않은 깻잎입니다. 전체적으로 진한 녹색을 띠는 깻잎을 선택하세요. 또 줄기는 마르지 않아야 하고 되도록이면 크기가 일정한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엔 깻잎 뒷면을 보시면 보랏빛이 진할수록 안토시아닌 함량이 높아
항산화 기능이 뛰어나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좋은 깻잎이고요. 잎에 잔털이 선명해서 만져보면 표면이 까칠한 것이 좋은 깻잎입니다. 이때 잎이 너무 얇은 것은 저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적당한 두께의 깻잎을 고르시는 것이 보관기간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좋은 깻잎을 골랐지만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깻잎이 채소류 중 잔류 농약량이 굉장히 높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농약량이 누적되어 소량만 섭취해도 구토와 두통, 심하면 간, 심장과 심장에도 손상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깻잎의 잔류 농약량이 높은 이유는 깻잎의 잔털 사이사이의 농약과 애벌레 같은 것이 쉽게 묻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깻잎은 다른 채소들보다 더 확실하게 세척하여 유해 물질을 제거해야 합니다. 단순히 흐르는 물에 깻잎을 씻어서 먹는 것은 이제 멈춰주세요. 이제는 깻잎은 꼭 물에 담궈두는 담금 세척을 하셔야 합니다. 먼저 깻잎의 꼭지 부분을 확인하시고 상한 부분은 모두 제거합니다. 그리고 식초나 베이킹소다를 1스푼에서 2스푼 정도 희석해 둔 물에 깻잎을 한 장씩 떼어서 5분에서 10분 정도 담가주세요. 그런 다음 앞뒤로 30초 정도 흐르는 물에 세척해 주시면 됩니다. 특히 깻잎은 앞면뿐만 아니라 뒷면도 깨끗이 씻어 주셔야 합니다.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다음은 깻잎 보관법입니다. 마트에서 깻잎을 구매하시게 되면 보통 묶음으로 팔아서 한 번 살 때 먹을 양보다 많이 사게 되는 경우가 많아 깻잎에 금방 검은만 점이 생기고 물러져서 아까운 깻잎을 그냥 버린 경험이 있으신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싱싱하게 오랫동안 깻잎을 보관하는 방법입니다. 앞서 알려드렸던 방법으로 세척을 한 후 물기를 털지 않고 그냥 지퍼백에 넣은 다음 줄기 쪽이 아래로 가게 세워서 냉장 보관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물기가 아래쪽에 모이면서 줄기 부분에 물이 닿게 되는데 깻잎이 물기를 계속 흡수해서 싱싱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신선한 깻잎을 오랫동안 드시고 싶은 분들께서는 세척한 깻잎에 물기를 제거하고 조금씩 나누어 키친타올로 감싼 뒤에 밀폐 용기에 넣어 보관하시면 더욱 신선한 깻잎을 오랫동안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깻잎 관련하여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는 것들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깻잎으로 들기름을 만드는 건가요? 들기름을 짠 들깨와 깻잎이 같은 식물입니다. 잎은 깻잎이라고 하고 그 씨를 짠 기름을 들기름이라고 합니다. 생 깻잎으로 먹는 게 좋은가요? 익혀 먹는 게 좋은가요? 모두 좋지만 생것으로 썰지 않고 통으로 먹었을 때 비타민 손실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생 깻잎, 깻잎김치, 깻잎 장아찌 혹은 찐 깻잎이 여러 가지가 조리 과정이 다른데 영양 효과에도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리 과정에 따른 영양분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설탕, 간장 등 조미료가 들어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나트륨이나 당분 함량이 높아져 장아찌나 김치를 드시게 되면 다소 간을 약하게 해 드시는 걸 권유드리고 깻잎에 열을 가하거나 썰어 드시게 되면 비타민 손실을 불러오기 때문에 가급적 생 깻잎을 드시길 바랄게요. 깻잎으로 김치를 담그려고 하는데 일반 김치처럼 담그면 될까요? 깻잎 김치나 깻잎 장아찌에 설탕과 간장이 많이 들어가서 가급적이면 추천드리지 않지만 그래도 드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다소 싱겁게 소금량을 조절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유하고 깻잎도 궁합이 좋다는데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깻잎과 우유는 둘 다 칼슘이 풍부한 식품으로서 함께 먹으면 칼슘이 더욱 극대화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둘은 함께 먹으면 다이어트에도 타고난 효과가 있습니다. 최근 다이어트 주스로 화제가 된 깻잎 주스 만들기는 어떠실까요? 바나나와 깻잎, 꿀과 우유를 갈아 드시기만 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인데요. 고소함과 건강을 더하고 싶다면 들깨가루를 함께 넣어 드시기를 추천드릴게요.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피부 미용 효과까지 있으니 꼭 챙겨 드시길 바래요.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 번째, 깻잎은 칼륨이 높기 때문에 신장병력 환자는 주의해 섭취합니다. 단, 적정량을 지킨다면 누구나 섭취 가능합니다. 두 번째, 깻잎은 따뜻한 성질의 식품으로 열이 많은 체질의 사람은 주의하여 섭취해야 합니다. 과도한 섭취 시 복통, 설사, 알레르기를 유발합니다. 세 번째, 깻잎은 혈전 온고 단백질 유발하는 성분이 있어 혈전 용해제를 복용자는 주의해야 합니다. 깻잎은 다소 자극적인 식품으로 유산 역류에 주의해야 합니다. 네 번째, 깻잎은 칼슘 풍부,
뇌 건강 증진, 치매 예방, 항암 작용을 하는 최고의 건강식품입니다. 5번째, 육류, 계란, 두부, 서리태는 깻잎과 최상의 궁합, 함께 먹었을 때 최고의 역할을 하는 식품들입니다. 이와 더불어 깻잎을 고르는 법, 세척하는 방법과 보관하는 것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위 내용들을 메모하여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유익한 건강정보가 여러분의 귀중한 건강자산이 되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 하루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뿅!